칠판. 우리 저번 주에 진도 나간 부분 책에 줄 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페이지 10페이지. 펜 드시고. 우리가 저번에 생물의 특성 6가지 배웠어요. 그치? 6가지를 2가지 기준점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뭐와 뭐가 있지? 2가지 기준점이.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 무슨 유지 특성과 무슨 유지 특성이 있니? 우리 프린트 제일 첫 페이지잖아요. 개체 유지 특성과 그렇지 종족 유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4가지 2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적은 걸로 기억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종족 유지 특성이 2가지가 있었잖니? 뭐하고 뭐니?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그걸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개체 유지 특성이다 라고 알려드렸지? 가보자.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 첫 번째가 이제 세포로 구성이야.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뭐 이거 이외에 핵산, 세포막, 세포 소견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우리 책에는 단세포와 다세포 2가지로 나누었지만 원핵과 진핵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이거 어차피 2학년 2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한다면 배우거든요. 세포와 물질 대사에서. 어차피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쩔 수 없이 다 상대평가라서 여기 생명과학부터 제일 뒤에 유전까지가 다 이어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독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걸쳐있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단세포의 대표적인 게 대장균, 집신벌레, 아메바인데 그 중에 대장균은 세균이니까 원핵이란 말이야. 그죠? 나머지 집신벌레, 아메바는 단세포 진핵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세포고, 다세포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를 다 따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물질이사입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면서 에너지의 출입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 그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시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좋잖니. 그 다음에 동화하고 이화가 있는데 동화는 합성, 흡수, 흡열. 히읗으로 시작하지 얘들아. 쉽잖아. 그 중에 광합성 중요할 것이고요. 광합성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CO2가 포도당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화는 분해, 방출, 발열. 비읍으로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세포흡이 있고 광합성과 정반대입니다.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정반대인데 뭘.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성 탐사 실험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실험 1, 2, 3에서 실험 1의 실험 방법. 얘가 조금 다른하고 다르지 않니? 그치?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걸 확인하는 실험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어떤 거 설정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지만. 그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방사능 계측기에서 동위원소로 실험을 하든 세포흡을 통해서 기체 분석기로 기체의 조성 변화를 보든 그 어떤 실험 결과값도 모두 다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이해했어? 이거 매번 반복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하라고. 여기 쉽잖아. 쭉 읽고 여러 번 반복하면 외워져요. 따로 외울 시간 내지 말고. 그 다음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자극에 대한 변화는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를 자극에 의한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시를 보고 어떤 게 자극에 의한 반응인지 본인이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된다. 이 얼마나 쉽니? 계산도 아니고. 그 다음, 항상성은 체내의 환경이 변해도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고,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뒤에서 배운다고 그랬죠. 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 요 세 가지를 자세히 배울 것이다. 혈장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농도, 체액의 농도. 물 많이 먹어서 체액의 농도가 떨어지면 오줌 많이 싸고, 짠 거 많이 먹으면 물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겠지? 그래서 예시를 읽고 항상상 조절에 해당하는 거 고르실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은 조건이 있다. 얘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단세포도 생명체지만 이 조건은 다세포만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생명의 특성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하나 안 한다고 생명체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6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 절반 이상 한다면 뭐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단세포는 이런 거 안 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요.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올챙이까지가 발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발생이야?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라고. 저번 시간에 그림 그렸죠? 그래서 이 어린 개구리가 다시 성체가 되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해요. 너네는 성장이지 지금.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 유지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종족 유지 특성의 생식과 의존과 적응과 진화가 있는데 이것도 뜻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생식은 뭐야? 자손을 남긴다야. 자손을 남긴다. 종족이 유지되려면. 그지? 근데 자손을 남기면 그 자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돼야지. 자기 자식이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생식과 유전. 다만 이제 우리는 유성생식 하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무성생식도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정도. 그치? 오른쪽에 분열법과 출합법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외에 포자법, 영양생식까지 설명해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라고. 어떤 선생님은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안 할 거라고. 이해됐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 예시를 보고 이게 생식과 유전에 해당하는 예시구나 라고 판단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적응은 뭐냐면 이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나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적응이에요. 근데 이런 적응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종의 유전적인 구성이 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종과는 유전적인 구성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지. 선생님이 어저께 봤거든? 어저께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 이게 뜨더라고. 니네 바다 늑대 알아요? 난 처음 봤어. 늑대인데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서 헤엄을 친다고. 그리고 주식의 90%가 해산물이야. 놀랍지 않냐? 그러니까 캐나다나 알래스카 가면 이게 섬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어떤 애는 두 암컷 수컷 한 마리씩 헤엄쳐 가서 여기에 적응해서 해산물을 먹고 사는 애도 있고 캐나다의 어떤 섬에서는 그 사람이 살게 되니까 늑대들이 밀려나잖니? 해안가로?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것들에서 적응을 해서 그 해안가에 있는 건 먹고 살아. 놀랍게. 신기하지 않냐? 나중에 염기서열 조사해보니까 육지에 사는 늑대랑 바다 늑대는 염기서 유전적인 구성이 조금 달라져요. 이해됐어? 그래서 바다에 사는 늑대도 있더라고. 헤엄을 겁나 잘 쳐. 그래서 뭐 해달, 수달 이런 거 잡아먹고 살더라고. 조개, 해산물 이런 것도 먹고 연어도 먹고. 근데 연어도 머리만 먹어요. 왠 줄 알아? 연어 몸통에 있는 그 기생충이 늑대한테 치명적이래.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안 거야. 먹고 죽었겠지 몇 마리가? 연어는 머리만 먹어 또. 그러니까 본인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거지. 너무 신기하지 않냐?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다 늑대? 뭐 이러면서. 다큐는 만들어져 있어. 넷플인가 어디에. 그래서 이게 적응과 진화의 예시야. 봐, 벌써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시가 있는데 너네들이 눈만 조금 틀면 많아요. 이런 예시. 생활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요거 이해했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생물 특성을 구분을 개체 유지 특성이랑 종족 유지 특성 나눌 수 있고, 이걸 선생님이 서두에 미리 설명을 했죠. 4가지, 2가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방학 기간에 하는 거지만 이거 워밍업이 아니라 시험 대비를 두고 진짜로 하는 거란 말이야. 마음은 가벼워도 행동은 좀 무겁게 하셔야지. 요즘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니들 연말에 뭐 모임이 많으세요? 술자리도 많고 막 그래? 프로젝트 막 생기고 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냥 연말 연시에 가족끼리랑 따뜻하게 보내면서 여유 있게 뭐 공부도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지?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한 거지. 그럼 이제 뭐 나오냐면 바이러스 나오거든? 이제 얘를 할 거야. 해보자,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 쉬워. 요거 우리 예시 저번 주 다 했죠? 그지? 바이러스 해봅시다. 바이러스에 내가 선생님 여기 프린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제 구조, 얘기 안 했어, 우리? 지금 적혀있던 것 같은데? 안 적혀있어?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럼 해야지. 해보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한다. 좋아. 선생님 한 글자만 적지만 너네 다 적어. 항상성. 그지? 그 다음 2번째. 표피 조직은 표피세포로 구성된다. 그렇지. 세포로 구성. 3번째. 해바라기는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자극에 대한 반응. 더운 지역 토끼는 귀가 크고 추운 지역 토끼는 귀가 작대. 그렇지. 적응과 진화. 뿌리옥 박테리아가 나중에 이거 배울 거거든. 질소순환에서 질소를 암모니아로 고정시킨다. 자요. 그러니까 얘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꾼 거거든. 사실 이제 암모니아는 아니고 암모늄 이온이야, 정확하게는. 그럼 이거 뭐니? 그렇지, 물질 대사죠. 변했잖아. 동화 또는 이화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지? 미모사의 입에 다른 물체가 닿으면 입이 오므라든다. 그렇지. 자극에 대한 반응.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지. 물질대사. 이거 이화죠. 세포흡이지 얘들아. 동공의 크기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자극에 의한 반응. 아메바가 분열법, 세포 분열해서 개체 수를 늘린다. 생식과 유전. 백씨 적어. 아니 내가 지금 말로 하잖아요. 그 다음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된다. 그치. 발생과 생장. 발생이 어느 지점에서 끝난 거지 사실은. 그치? 되셨어?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걸로 볼게요. 난 없거든. 음식을 먹은 후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항상성. 저는 못 적어요. 니들은 적으세요. 저는 못 적어요. 이거 PPT라서. 사람의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킨다. 그렇지. 물질에서. 이거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온다. 나중에 1학기 중간 시험범위야. 이게 중요해. 정록생명인 엄마한테는 정록생명인 아들만 태어난다. 생식과 유전이죠. 그치? 유전이자 유전. 정록생명인 엄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만 태어난다. 그치?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이 증가한다. 항상성이겠지? 야광충이 발광물질을 산화시켜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좋아. 물질대사. 감을 잘 잡아야 돼 이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오줌을 적게 싼대. 적응과 진화. 붙여도 돼. 그 엄밀하게 나누기 좀 어려워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대. 발생과 생장. 그치? 엄밀히 얘기하면 발생의 어느 부분이지? 어린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된대. 그치? 발생과 성장. 너는 성장으로 돼 있으니까 성장으로 해. 작년까지는 생장이라고 했는데 책에 성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성장하고 생장 똑같은데 학교 선생님마다 성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장이라고 적으면 틀리게 할게.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고. 요거 이해했어? 이렇게 예시가 제시됐을 때 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어? 그럼 이제 이어서 해보자. 바이러스의 발견부터 할게요. 발견. 이건 안 적으셔도 돼. 들어봐. 바이러스를 제일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아마 이바노브스키야. 뭐 이름 들어도 어느 나라 과학자 같니? 이바노브스키인데? 그치, 러시아 그쪽 같잖아. 그치? 뭐 옛날 소련. 내 소련 모르지? 소비에트 공화국. 사회시간에 배우나? 구소련. 그치? 그때 이제 과학자인데, 그때 이 구러시아지. 옛날 그 러시아는 수출 품목 중에 담뱃잎이 큰 비중을 차지했나 봐. 근데 이제 그 담뱃잎이 어떤 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는 거야. 누렇게 뜨다가 막 죽어.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으니까 이바노브스키라는 과학자한테 의뢰를 한 거야. 저명한 과학자니까. 아니, 왜 담뱃잎이 중요한데 픽픽 죽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명한 과학자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험을 했겠지.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담뱃잎 아픈 거를 막대 사발에 넣고 갈아. 이렇게 즙을 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그 즙을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켜.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을 거르는 걸 여과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치는 거지. 고운 가루 내듯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키면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이걸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병원체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세균이야. 바이러스는 모를 때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엄청 작아요. 몇백 배에서 몇천 배, 몇만 배 정도 작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킨 그 즙을 멀쩡한 담뱃잎에 묻혀보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경과해서 봤더니 다시 아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적어도 담뱃잎을 아프게 하는 병원체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애일 거야. 엄청나게. 기존에 없던 애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뭐 비루스라고 해서 독이란 뜻일걸? 그게 바이러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는 엄청 작아.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거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우리가 세포로 구성해서 배웠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니? 단백질과 핵산. 그치? 저번 주에 적어드렸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단백질과 핵산인데 핵산의 종류가 2가지가 있지 않니? 뭐하고 뭐야? DNA랑 RNA란 말이야. 근데 바이러스는 DNA랑 RNA 중에 한 가지만 갖습니다. 한 종류만 가져.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배우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보면 바이러스를 크게 2종류로 나누면 왼쪽에 뭐라고 적혀있니? 박테리오파지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생겼죠. 내가 만들었겠냐 이거? 이거 작년 화정고 수행평가인가 봐. 난 몰라. 화정고 애가 만들고 나한테 갖다 주고 간 거야. 선생님 잘 만들었죠? 저 점수 잘 땄어요. 그래 가건데 뭘 학교별로 만들어보지 박테리오파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공 많이 들었겠지? 얘는 핵산을 DNA로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뭐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TMV라고 합니다. 줄여서. 얘는 핵산을 뭘 갖고 있어? RNA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나누는 기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DNA냐 RNA냐. 뭐 동물에 기생하냐 식물에 기생하냐. 박테리오파즈는 뭐냐면 박테리아가 뭘까? 박테리아. 들어본 적 많잖아. 박테리아.
세균이 박테리아예요. 파지는 잡아먹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되게 특이하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생물적인 특성을 발현하고 어느 때는 비생물적 특성을 발현한다고. 이거 중요해.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수행평가도 보고 이러지 않겠니? 이해되지? 각각의 특징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거 이해됐지? 생물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서 증식되는 과정을 보면 생물적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봐봐. 얘가 세균이야. 여기가 박테리오파지지? 보여줬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머릿속에 여기 들어있는 게 여기 핵산이에요. DNA. 이해되지? 그래서 세균에 딱 도킹해. 딱 접합해.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은 놔두고 핵산만 주입해. 보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물질 대사를 해요. 근데 물질 대사에 필요한 게 뭐 있다고 그랬지? 아까 줄 쳤는데. 2글자. 효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이러스는 효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포가 아닌데 효소가 어디 있어? 그럼 누가 효소 갖고 있어? 그렇지. 얘는 핵산을 집어넣은 다음에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합니다. 똑똑하지? 그런 다음에 뭘 하냐? 본인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본인이 필요한 물질은 뭐겠니? 본인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핵산과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물질대사하지. 그 다음에 본인의 구조물을 다 만들고 나서는 그걸 조립해. 그럼 뭐가 돼? 바이러스가 되겠죠. 박테리오파지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박테리오파지의 개체수도 아니지. 수가 늘었지. 이걸 뭐라고 해? 생식과 유전 뭐 틀리지 않죠. 근데 세포 분열 이러면 안 돼. 왜? 세포가 아니잖아. 주의하라고. 문장에서 많이 나와.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대사하고 세포 분열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증식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식은 생식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지. 요거 이해돼? 그래서 본인의 수를 늘려. 증식한다고. 물론 생물적인 특성으로 보면 생식과 유전이 되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너네 한번 떠올려봐. 코로나가 우리는 한 1년, 2년 동안 괴롭혔는데 왜 그랬니? 변이. 4글자로. 그렇지. 돌연변이가 생겨서. 걔는 이제 RNA성이거든? RNA성이 돌연변이가 잘 생겨요. 그 말은 얘가 물질대사하고 증식한 이후에 환경 변화에 적응과 진화한다는 얘기지.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대부분 어디 안에서 발현되니? 숙주, 세포 내에서. 본인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생물적 특성이 숙주세포 내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대사하고 증식하고 돌연변이, 즉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고 서술을 해야 돼. 여기까지는 2가지고 나머지 1가지는 뭐냐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세포 구조 3가지와 겹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 있지? 단백질이야, 핵산이야? 핵산. 핵산, 세포 속에 간 세포막이 세포의 구조물이잖아. 근데 얘도 핵산은 가지고 있잖아,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생물적 특성이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을 가지고 있고 숙주세포 내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대사하고 증식해.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니까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게 3가지 특성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비생물적 특성은 뭐냐? 핵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포야, 아니야? 아니지. 일단 첫 번째,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생물적 특성을 반대로 틀면 돼.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대사하지. 그럼 스스로는 못해. 스스로 물질대사 못한다. 그럼 생명체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 세포 구조가 아니고 물질대사할 수 없어. 그 다음 봐봐. 얘가 존재한다 쳐. 숙주세포 바깥에는 뭐로 존재할까? 뭐로 존재하냐면 핵산의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핵산은 자꾸 단백질 껍질 크니까 단백질 결정체라고 부르고, 결정은 다른 말로 하면 입자지. 그러니까 얘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생명체가 아니야. 입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단백질 결정체 또는 입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비생물적 특성이다. 이 각각의 3가지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요거 이해했니?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단톡방 만들었으니까 뭐 저번 주, 이번 주 수업한 내용, 필기한 내용 캡처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필기하면서 들어. 선생님 첫 시간에 네이버 카페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책이 바뀌었어. 영상의 길이가 15분으로. 근데 우리 수업이 뭐 1시간 반, 1시간 반 영상하면 1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페 더 이상 못 쓸 것 같고 유튜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지? 근데 영상이 좀 길어서 업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좀 기다려봐. 영상 업로드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업로드 다 되면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그걸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동상고 방학 안 했어? 방학 안 했어 아직? 서종도 방학 안 했어? 다 적었니?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이제 끝났어. 프린트는 버리면 안 된다잉. 나중에 복습할 때 또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보자. 바이러스 보면 내가 아까 크기가 작다고 그랬잖니. 페이지 12페이지. 모양이 다양한 건 알겠어. 근데 크기를 보면 10나노부터 100나노래매. 그치? 근데 니네 혹시 기억나니? 토합과학 1단원에 그렇지. 마이크로, 나노, 피코 뭐 이런 걸 배웠잖니?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윤현우? 8이 있어? 서양의 단위는 보통 3승 단위로 갑니다. 3, 6, 9, 12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이게 얼마야? 그렇지. 나노는 마이너스 9지. 마이크로는 3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6, 12는, 마이너스 12는 피코야, 피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생명과학에. 피코까지는. 그건 너무 작아. 그래서 보통, 적을게, 내가.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고,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들아. 기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봐봐. 바이러스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부터 100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된다고. 나노인지 마이크로인지 모르면 틀려요.
이해돼? 그리고 막 몇 배 차이 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어, 치사하게.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의 3승배 정도 차이 나니까요. 마이너스 3승배 정도 차이 나니까 얘가 10이면 거의 10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야. 크기가. 어마무시한 차이지. 이해됐냐? 그 다음에 막 가끔 현미경도 얘기해. 현미경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광학 현미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이 있거든. 뭐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올 텐데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아 보이니? 전자 현미경이겠지? 본인의 학교에 전자 현미경이 있다. 손 없어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전자 현미경은. 대학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거야. 너네 학교에서 쓰는 거 대부분 뭐겠니? 광학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사하게 이렇게도 내요. 바이러스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야, 나노짜리는 못 봐, 얘들아. 나노짜리는 거의 분자 수준이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요 정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세포 안에 엽록체 안에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건 이제 2학기 때 배울 거라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런 현미경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과학 원래 2에 있던 내용입니다. 또 전자현미경을 2개로 또 나눕니다. 그런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바이러스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얘가 최초의 생명체 아닐까? 임재, 맞아 틀려? 왜 아니야? 야, 방금 배운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의 예시에 답이 있어요. 야, 최초의 생명체라면 스스로 물질돼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최초의 생명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생겼겠지. 아니,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최초로 생명체라면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물질돼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바이러스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 해. 영양 배지에 넣었다. 배지에 넣어서 증식한다. 이런 말을 쓰단 말이야. 그 배지는 뭐냐면 프레파라트 위에다가 영양분을 넣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생명체를 넣으면 생명체는 영양분을 먹고 증식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아무리 밥 줘봤자 소용이 없어. 밥 대신 뭐 줘야 돼? 살아있는 생명체 줘야 돼. 숙주세포. 밥 줘봐야 소용없다고. 요거 이해하냐? 그래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은 선생님이 3가지씩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방어작용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어차피 바이러스 또 나온다고. 그때 또 할 거야 이거를. 찐따같이. 지금 끝내야지. 납득했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증식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드렸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웃겨. 이거 이제 너네 상식 있으면 사람, 바이러스, 로봇 있을 때 사람은 왜 생명체고 로봇은 왜 생명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하기 좀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명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생명현상의 특성을 미루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로봇은 세포도 아니고 물질대사도 못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만 한다. 얘 움직이잖아. 뭐 자극을 하면 움직일 거 아니야. 명령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될 수 없지. 바이러스는 핵산이 있고 숙주세포 내에서 적응과 진화하고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대사하지. 스스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제시한 것 중에 절반 이해하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우리가 배운 걸로. 생명체냐 아니냐를 구분했을 때 우리가 배운 6가지의 기준점을 잣대로 들이밀고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윤현, 이해하나? 눈동자에 힘 줘 임마. 여기까지 이해했지? 과제 질문해 봅시다. 페이지 13페이지 푼 것들 중에 질문. 그리고 선생님은 다 푸는 거 좋아해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다 풀어야 돼. 빈칸 채우기든 서술형이든 뭐 학교에 서술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언급을 했어. 안 들어간다고. 그건 예외. 뭐 그런 건 빼도 좋아. 근데 아직 수업을 안 했잖아, 학교 수업을.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
요거 이해했냐? 여기 질문. 아마 4번까지는 풀 수 있을걸요? 그지? 질문 없니? OX 문제도 꼼꼼하게 하셔야 돼. X 아니면 O, O 아니면 X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빵꾸 생겨. 그 다음에 14페이지. 여기 질문해 봅시다. 모르면 질문해야 돼. 몇 번에 3번? 4에 3. 또? 없어요? 4에 3 보겠습니다. 니은 과정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 그러니까 이거 이화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니은을 보는 거야. 니은을 봤더니 장거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이 에너지는 보통 세포호흡이에요. 얘도 숨 쉬면서 에너지 얻을 거 아니니? 세포호흡은 이화죠. 대부분의 생명체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세포호흡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소호흡이 있고 무산소호흡이 있고 외호흡이 있고 내호흡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우리는 대부분 산소호흡이에요. 이해됐나? 무산소호흡은 따로 단어는 나올 수 있겠다. 발효. 부패나 발효가 무산소호흡이거든? 근데 부패는 우리한테 도움 주지 않으니까 보통 발효를 배워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4번까지 질문. 6번? 좀 이따 풀이해드릴게. 여기 4번까지는 질문 없니? 맞아? 그 다음 페이지 6번 질문 있고 또? 없어? 맞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여기도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론이 쉽잖아? 문제가 껄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론 되게 쉽잖아.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수특이나 수능완서 그런 거 풀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자료를 막 제시해요. 너네가 처음 보는 것들. 1단원은 그래. 요거 이해해? 완자에 있는 문제만 딸랑 맞추고 시험 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6번 보면 6개 나타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근데 개체유지랑 종족유지 나타냈으니까 적응과 진화랑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얘가 자극에 의한 반응일 거고 얘가 적응과 진화겠죠? 4개,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니? 그리고 나서 선지를 보면 모든 생물은 많은 수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이니까 세포. 모든 생물이라기보다는 다세포는 그렇겠지. 단세포는 돼요, 안 돼요? 단세포는 안 돼요. 그럼 모든이란 단어가 안 되지. 다세포라면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맞겠지? 플라라니아는 빛을 받으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그럼 얘는 자극에 의한 반응이겠죠? 플라라니아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얘가 뻥을 치진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진짜 빛을 보면 피하는데 이건 자극에 의한 반응이겠지. 사람이 추울 때 이거 나중에 체온 조절할 때 나온다. 체성신경계에 의한 반응이야. 몸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열 발생량 증가거든. 너네 추울 때 몸 떨잖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럼 이거 체온 조절의 한 방식 아니니? 그럼 뭐에 해당해야 돼? 항상성이죠. 그러므로 나라고 하면 안 돼. 항상성이니까 여기 없어. 이해됐니? 빼고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극에 의한 반응과 항상성인데 얘는 자극에 의한 반응만 줬잖아. 요거 이해했냐? 문제 잘 읽으라고. 반드시 다 주는 건 아니야. 그 다음 나머지 또 질문 없나? 맞아요? 확실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 꺼내세요. 당연히 요 뒤에 안 푼 거 있지 우리? 과제입니다. 당연히. 내가 말 안 해도 단톡방에 공지하겠지만 다 풀어잉? 쉽잖아. 이름 적어 첫 페이지. 그리고 이거 아마 다음 주까지 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어부터 보자. 앞에서 했던 단어는 1단원이고 얘는 2단원의 1챕터야. 아마 총 단원이 3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간기말을 나눈다면 1학기 1.5, 1.5여야 되고 이 2의 1까지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약간 몰라.
관심이 없는 건지 말하기 불편한 건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특히 행신 선생님이 똑같다면 진도를 조금 나갈 수 있어요. 조금. 막 1단원까지. 그럼 나머지 2, 3단원이 기말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선 불리한 거야. 선생님 입장에선 상관이 없죠. 문제 내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이나 기말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고 싶다면 유하게 선생님과 친분을 쌓은 후 단원을 여기까지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니면 니네 기말 때 고생해. 알겠어? 얘기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부분 학교가 들어갈 거고 거기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꼽아라 하면 여기야.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얘들아. 내가 미리 깔았잖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울 거야 아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기가 난이도 제일 높을 거다. 여기까지 이랬지? 그 단원의 제목을 살펴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전도랑 전달 배우는 것 같아. 이게 뭔지 배우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문제 푸는 법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에 앞서 기본 이론이야. 요거는 알아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는 따로 한다 이런 얘기야. 문제 해석은 따로 있어요. 프린트가. 요거 이해됐어? 그건 좀 더 두꺼울 거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왜냐면 이거 내가 빠르게 진도 나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알겠어? 간다. 기본 이론은 안 어려워. 보자. 1번에 뭐라고 적혀있니? 뉴런, 가로 열고 신경세포. 그럼 이제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신경세포니까 어디를 구성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개? 그래, 신경계. 왜냐면 뉴런 요거 자극하고 전달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경계 배워. 이어져 있어. 세포를 배우고 신경계를 배운다고. 중추신경계, 말추신경계. 당연히 이어지지 내용이. 그 다음에 항상성 배우고 그 다음에 방어작용 배우고. 거기가 좀 무겁다고 단원이. 이 단원이. 유전 빼고. 유전은 당연히 무거운 거고. 요거 이해했냐?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알겠어. 당연히 신경세포니까 신경계를 구성하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뭘 받아들이고 뭘 세포로 한대. 그래서 생각해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남하늘 고 하늘이야. 해도 돼요? 눈, 코, 입 해줄게. 됐죠? 하늘이가 운동장에 서 있어. 여기까지 됐지? 다리가 없네. 이렇게 팔 그려주고. 팔이 좀 기네. 왼팔이 더 두껍고. 여기까지 됐지? 점심시간에 니네 운동장 나가냐? 날씨 따뜻할 때? 날씨 따뜻할 때도 안 나가? 교실에만 있어?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겨울잠 수준이네? 너도 그래? 저같다.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막 날씨 좋으면 스탠드에 앉아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요즘 안 그래? 그냥 반에 앉아서 핸드폰 하기 바빠. 자거나. 그래, 오랜만에 나왔다고 치자. 가을이야. 선선해. 됐지?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거 뭔지 알지? 김태. 뭐야 이거? 농구공이야. 그래서 얘가 오랜만에 산보 나왔는데 농구공이 얼굴에 정면으로 날아오는 걸 어떻게 인식하지? 어떻게 인식하냐고. 눈, 코, 입, 귀, 피부. 이걸 뭐라고 하지? 좋아. 감각기관이지. 감각기관. 감각기관 중에 눈, 돼요, 안 돼요? 되지. 코는 안 되지. 냄새 맡고 알 수는 없잖아. 입 알 수 없어. 귀는 알 수 있겠다. 예민하면. 소리로.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주로 눈으로 봤겠지, 눈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눈으로 본 거야. 날라오는 공을. 그러면 빛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바뀌거든? 그걸 배울 거야, 전기적 신호를. 일단 바뀌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어디로 전달해 줘야 되니? 그 정보를. 뇌, 심장, 발 뒤꿈치. 어디로 가야 돼? 뇌로 가야지. 모든 정보는 누구한테 가야 돼? 뇌로 가야지. 걔가 뭐하니? 판단 또는 명령. 그지?
그래서 공이 날아온다는 정보를 눈이 인식한 다음에 뇌로 전달해 줬어. 그럼 뭐라고 명령 내리니? 피해라? 맞아라라는 명령은 안 내려? 잘 봐. 공을 던진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니? 공을 던진 남학생이 평상시에 내가 눈여겨본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야. 근데 이제 일면식은 1도 없죠? 근데 좀 친해지고 싶어. 공이 날아왔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반은 좀 소극적이네. 잡아요? 잡으면 안 돼, 얘야. 내가 어저께 1호반 하니까 여자 3명이 동시에 소리치던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야죠. 다들 알잖아. 야, 반대로, 재준아. 너 안경 쓰기 조금 위험한데? 네가 알아서 맞아? 네가 눈여겨보던 여학생이야, 너무나. 그래서 친해지기 싫어. 말이라도 섞고 싶은 다른 반이야. 근데 우연찮게 여자 던져봤자 얼마나 아프겠냐. 안경만 부러지지 뭐. 안경 부러지면 더 좋아. 자주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쟤도 만나잖아. 정상적이라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 던진 애가 영상에 담겨도 되나? 그래, 이거는 비공개로 하자. 빠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서 피하겠지. 띠발 이러면서 피할 거 아니야. 공을 잡아 다시 던지던가. 무슨 말인지 이래지? 이게 신경계야. 그럼 신경계는 뭐냐? 어떤 정보를 인식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는 걸 신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감각기관, 뇌, 반응기관은 싹 다 뭐로 이루어져 있겠니? 방금 했잖아. 2글자.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뉴런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신경계는 정보의 이동 통로입니다. 정보가 이동하는 거야. 뭐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명령 정보가 이동하든지 간에 정보가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배운다고. 어떻게 이동할까? 뉴런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목소리와 내가 얘기하는 글씨 모든 게 시각 정보, 청각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니. 그게 뇌가 판단 내리고 있고. 요거 이해돼? 지금도 신경계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신경계를 구성하고 신호, 정보, 자극을 받아들여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하는 게 뉴런의 역할입니다. 요거 이해했어? 그럼 이제 뉴런이 뭔지 알았으니까 뉴런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 뉴런이란 세포는 신경세포니까 다른 세포랑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 요거 이해되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대. 1, 2, 3번 있으니까. 첫 번째 뭐니? 신경세포체. 그 다음 2번째 가지돌기. 3번째 축삭돌기. 이거 알아야겠지.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근데 이제 이름만 알면 안 되고 어디가 신경세포체고 어디가 가지돌기고 축삭돌기 알아야겠지. 그래서 보면 너네 처음 배우니까 요게 중학교 때 배웠어? 배운 사람 손. 그럼 다 알겠네? 이 화살표 뭐야? 좋아. 얘 신경세포체죠? 좋아. 그럼 서로 얘기가 좀 통하겠네? 신경세포체. 그럼 요건 뭐야? 좋아. 이건 핵이죠? 얘는 누구야? 얘는 가지돌기야. 신경세포체에서 가지처럼 뻗어져 나온 돌기.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다. 뭐야? 그렇지. 축삭돌기입니다. 좋아.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안 해. 이제 역할을 얘기해 보자고. 역할. 핵은 했잖아. 핵은 다 알지? 근데 핵의 역할을 알면 신경세포체 역할도 거의 비슷해. 핵이 뭐지?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핵이 뭐래? 핵이 뭐하지? 일단 핵이 제일 크잖아. 세포에서. 왜 제일 클까? 중요해서? 안 중요해서? 어떤 일을 하면 중요하다고 판단하니? 세포에서. 핵이 판단? 판단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 핵산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핵이고. 그러니까 핵이 있다는 얘기는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게 신경세포체의 역할이겠지? 그거 이외에 우리 몸에 뉴런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그러면 뉴런도 세포니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럼 세포호흡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세포호흡하는 세포 소기관 뭐야? 무슨 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핵과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며 그게 있지? 그게 왜 있어? 뉴런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한다 이런 뜻이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뉴런이랑 세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지. 다만 우리가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요거 이해되냐?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에서 뻗어나가는 가지로서 얘는 한 가지밖에 안 해. 그러니까 뉴런을 정석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지돌기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뉴런입니다. 실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모든 문제가 다 이래요. 친절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랬지. 가지돌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뉴런이 또 있을 수 있고 요 뒤에 또 뉴런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가지돌기는 항상 전 뉴런과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자극, 정보,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야. 요즘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수용한다 이런 얘기지. 자극이나 정보나 신호를 수용하는 게 가지돌기의 역할이야. 그러면 축삭돌기는 반대로 그 다음 가지돌기한테 뭘 해줘야 돼? 그렇지. 자극이나 신호나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끝이야. 다만 가지돌기는 이게 뭐 간단해 보이는데 축삭돌기는 어때? 좀 길면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달려있지 않니? 이런 것들은 또 배워야지 뒷페이지에서. 요거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적어봅시다. 근데 다른 반에서 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안 하지? 니네 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신호라고 적혀있지 않니? 신호. 잘 안 보이면 여기 앉아, 시연아. 아니 왜 빈칸을 못 채우는 거야? 전달한다. 향동, 니네도 방학 안 했어? 네. 방학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1월 달에? 네. 내년에 한다고? 네. 방학을? 그럼 개학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봄방학 없이 쭉 스트레이트로 가는구나. 나머지 학교들은 중간에 학교 가야 되지. 안 가? 미안. 알겠습니다. 하세요. 요즘은 잘 안 하는군요. 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이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밑에서 조그만 두 줄, 조그만 글씨. 하나의 뉴런은 여러 개의 가지돌기를 통해서 여러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지돌기가 여기 하나, 여기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뉴런이 두 개면 이쪽에서 오는 정보와 이쪽에서 오는 정보 다 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뭐 여기다가 축삭돌기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오는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문장 축삭돌기도 마찬가지겠지. 축삭돌기 끝부분에 여러 세포, 뉴런의 가지돌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오는 정보들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줄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도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당연한 얘기겠지. 요거 이해했냐? 그 다음 이제 넘깁니다. 넘겨도 돼요? 다음 페이지. 요번에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뉴런의 종류를 배울 거야. 뉴런의 종류. 근데 종류를 이제 나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김태는 여기서는 햄버거 먹는 학생. 학교에서는 어때? 임재준. 김태 어때? 모르는데 옆에 앉았다고? 어? 근데 왜 옆에 앉았어? 중학교 동창이야? 아, 수학이 같아가지고. 윤현호랑 김태 같은 학교지? 윤현호, 김태 어때? 학생들의 평판. 무슨 친구지? 아, 너한테 친구가 아니야? 무슨 친구냐고. 좋아? 생명과학 시간에도 재밌는 학생인데 학교에서도 재밌는 학생인가 봐.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기준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뉴런이 하나인데 어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집의 유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거야.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그 뒤에 신경계에서도 똑같은 신경인데 기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 헷갈려 한다고. 요거 이해됐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말이집의 유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집이 뭔지를 몰라. 그걸 배워야겠지? 갑니다. 지금 보면 요렇게 생긴 구조물이 말이집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말이집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이게 말이집이야. 말이집이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여러 겹 감싸고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말이집은 구조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밥을 싸려면 김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요 김을 돌돌돌 말면 김밥이 되잖아. 요렇게 되듯이 요렇게 생긴 슈반세포가 있다면 걔가 뉴런의 축삭도기를 이렇게 말고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슈반세포도 세포잖아.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있지. 이런 것들이 핵이에요. 이런 것들이 핵입니다. 그러니까 슈반세포와 뉴런은 다른 세포야. 다만 다른 세포지만 뉴런의 축삭도기를 말고 있는 거지.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구조물을 만들지 않을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연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뭐 비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전기적 신호는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발현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온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라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생명과학이 배우지 않는데 실제로는 말이집이 뉴런에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안 나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울 거야. 요거 이되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에서는 절연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온의 이동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됐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안 배웠다. 오늘 배울 거고. 일단 적어놔.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야. 이온의 이동이 없다.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르지만 오늘 설명한다고 했어. 같은 뜻이다.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르치면서 말이집 세포. 맞아요? 틀려요? 말이집 세포야? 슈반세포야? 슈반세포지. 말이집은 세포가 아니라 구조물이야. 이해됐지? 축삭돌기의 슈반세포가 말고 있는 구조물을 말이집이라고 하고 얘를 말이집 세포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 그럼 이제 알겠어. 슈반세포가 둘둘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으면 말이집이고 말이집이 구성되어 있으면 말이집 세포. 말이집 뉴런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지? 말이집이 없으면 뭐라고 해? 민말이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 이해했냐? 요거 이해했어? 그럼 생각해봐. 각각의 말이집은 하나의 슈반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니? 그럼 민말이집 신경, 민말이집 뉴런은 핵이 몇 개야? 한 개지. 얘는 여러 개입니다. 그럼 질문. 말이집 뉴런은 다핵성 세포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지? 단세포야? 얘는 단세포라고 부르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니까. 다세포 생물의 하나의 세포인 거지. 근데 뉴런이라는 세포 안에 핵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핵성 세포다.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안 돼. 왜?
하나의 세포의 핵이 여러 개여야만 다핵성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각각의 세포잖아. 합해서 핵이 많은 거지 다핵성 세포 아니라고. 다핵성 세포는 근육세포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요거 이해됐지? 그 다음. 그래서 얘가 이게 슈반 세포야 얘들아. 요 화살표가 요게 슈반 세포의 핵, 요게 마리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요거거든 요거.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드러나 있지. 발견한 과학자 이름 따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요 슈반 세포도 마찬가지야. 슈반이란 과학자가 발견해서 슈반 세포야. 어려운 거 아니고. 이해됐어? 그래서 축삭돌기에 마리집으로 쌓여 있으면 마리집 뉴런, 쌓여 있지 않으면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얘네 둘이 차이가 있지 않겠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민마리집 뉴런이 있고 마리집 뉴런이 있다고 해보자. 지금은 그냥 들어봐 얘들아. 민마리집 뉴런의 축삭돌기야. 요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야. 요거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민마리집 뉴런의 축삭돌기의 특정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이 이동해서 뭐 뇌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근육에 가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겠지. 이동한단 말이야. 이동을 하니까 내가 그걸 판단 내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자극이 이제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런 방식을 써.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냥 들어봐.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요. 오늘 배울 거야.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와 갑자기. 그 이유는 오늘 설명해 줄 거고. 그러면 뉴런의 세포막 안쪽이 나트륨 이온이 많아졌겠니? 적어졌겠니? 들어왔으니까. 많아졌겠지. 그럼 여기가 고농도가 됐을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주변은 얘보다 저농도이지 않겠니? 그러면 주변으로 이동할까 안 할까? 이동하겠지 이렇게.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자극이나 신호나 정보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나트륨 이온의 확산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런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뭐 완전 방수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에 일부 나트륨 이온이 새어져 나가 이렇게. 새어져 나갈 수 있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도차가 유지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새어져 나간다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나트륨이 들어와야 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나트륨이 들어와서 확산되다가 농도차 깨지면 다시 나트륨 들어오고 나트륨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약간 이어 달리기처럼 내가 자극을 받았어. 나트륨 이동하다 세워져 나가면 또 바톤 터치. 연속적으로 이동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연속적인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요거 납득했어? 어렵지 않지? 근데 마리집은 조금 달라. 마리집은 어떠냐면 이래요. 여기 축삭돌기, 마리집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랑비의 결절, 마리집, 랑비의 결절. 그 뒤에 또 마리집 있겠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가는 자극을 못 줘요. 왜냐면 마리집은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는 절연체잖아.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아무리 자극을 줘봤자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럼 자극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게 활동전이 발생 안 한다는 뜻이야. 이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자극을 줘도 반드시 어디에 줘야 되냐면 랑비의 결절에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단 이동할 수 있어. 마리집은 안 돼. 요거 이랬지? 여기가 랑비의 결절, 여기가 마리집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극을 딱 때리고 나서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지? 그래,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고농도일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원래는 새어져 나간다며. 근데
마리집이라는 구조물이 있으면 절연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겠지. 그럼 농도가 유지 잘 될까 안 될까? 농도 유지 잘 돼. 그래서 얘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농도차를 유지시키기 좋아요. 이 말은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여기를. 세워져 나가는 게 없으니까 확 지나간다고 그냥. 이렇게 저농도로.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마리집이 이렇게 있지 않겠니? 그치? 근데 민마리집은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은 부분에 자극을 줬다고 했을 때 얘는 나트륨 확산 이게 연속적으로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마리집에서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점프하듯이 지나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점프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점프한다고. 실제로는 빠르게 지나가는 거지. 요거 이해했냐? 적어봐. 그럼 봐봐. 누가 더 빨라야 돼? 마리집이 압도적으로 빠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래서 빠른 거야. 그냥 외워도 되는데 민마리집은 연속적이고 마리집은 도약전도 외워도 되는데 이유를 알면 좀 더 쉽잖아. 아마 학교에서 잘 안 물어볼 거야. 근데 알고는 있으라고. 이게 이유니까 논리적으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빈칸 아무 데나 적어. 적을 때 많잖아. 나처럼 뭐 크게 그리셔도 되고 본인의 기호에 맞게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월요일날 조금 일찍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거 나중에 쌓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 정상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다. 이해만 하시면 돼. 요렇게 해서 빠르구나, 느리구나 정도만 알면 돼. 막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정도는 느낌적으로 얘가 더 빠르구나. 근데 김태현이 재밌는 친구야? 학교에서 말이 많나? 어.
되셨어요? 닫습니다. 닫아도 되지? 어차피 영상 찍고 있으니까 캡처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얘들아. 이 마리집이랑 민마리집의 속도 비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A와 B는 마리집이 있어. 그럼 무슨 뉴런이야? 마리집 뉴런. 그럼 오른쪽은 민마리집 뉴런. 반드시 누가 더 빨라야 돼? 마리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리집의 유무 이외에 또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축삭돌기의 지름.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1차선보다 4차선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A와 B 중에 A가 더 축삭돌기의 지름이 크잖아. 그럼 얘가 더 속도가 빠른 거야. 그리고 C하고 D 중에 C가 더 두껍잖아. 더 굵잖아. 그럼 C가 더 빠른 거라고. 그게 맨 밑에 요거야. 빈칸이야. A, B, C, D. 얼마나 쉬워. 결국 우리가 전도 속도를 이해할 때 마리집의 유무와 축삭돌기의 굵기를 보면 되는데 아쉽게도 계산 문제에선 이런 걸 안 나와요. 이해되지? 똑같은 조건을 줄 거야. 너무 쉽지 않니? 이건 그냥 이론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빈칸 채워봅시다. 각자 학교별로 생명과학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동상고 몇 명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행신고, 무원, 서정. 나중에 계약하면 좀 알아갖고 오세요. 왜냐면 10%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향동 알아? 생명이 많아? 행신? 100명 정도 되나? 100명 넘어? 아니 많으면 10% 유리할 거 아니야. 100명이면 10명일 테니까. 그지? 아니 1등급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나는 니들 1등급 맞출 생각으로 가르치는데 왜 다들 넘깁니다. 잘 봐봐. 그럼 이제 뭐냐면 뉴런의 종류잖아. 하나가 마리집의 유무였잖아. 기준점이.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풀어야 되네. 시간 3분 시작. 방금 배운 겁니다. 방금. 문제를 꼼꼼히 읽어라 얘들아. 문제를 꼼꼼히. 방금 배운 내용이라고 했어.
봅시다. 같이 해보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 그림 가는 뉴런 X의 한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아직 안 배웠지만 자극을 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P로부터, 자극을 준 지점 P로부터 축삭돌기 말단이니까 축삭돌기 끝 지점으로, 이런 얘기다. 그쪽으로 방향으로 거리에 따라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거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뉴런 X가 있어. 근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특정 부분 P라는 부분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했어? 그 다음 문단. 나는 P로부터, 자극으로부터 거리가 D1 또는 D2인 지점 중 하나의 축삭돌기 단면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D1 또는 D2에 이 그림이 있으니 찾으라, 이런 뜻이겠지. 근데 그림을 봤더니 슈반세포도 보이고 축삭돌기도 보이면 이거는 마리집이야, 랑비의 결절이야? 그렇지, 마리집이겠지. D1과 D2 중에 하나는 마리집이란 얘기야. 그래서 보니까 구간 1과 구간 2는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에 쌓여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마리집일 거고, 쌓여있지 않은 부분은 랑비의 결절이겠죠. 방금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랑비에는 나트륨 이온이 새어져 나가는 곳이니까 느리다고 그랬고, 마리집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온이 새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빨라야 돼? 마리집.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속도 비교에 이미. 그래서 마리집이 빨라야 돼. 그러면 1과 2 중에 하나는 마리집이 있고 하나는 랑비의 결절일 테니 속도로 구하라는 얘기지. 뭐 구하는 법이 여러 가지인데 너네가 통합과학 배웠던 식으로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거리가 S, 시간이 T야. 그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S분의 T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V분의 1이겠지. 역수란 얘기야. 오히려 완만할수록 빠르다는 얘기지. 이게 거부감이 들면 이렇게 해도 돼. 아, 어이가 없어? 물리 피해서 하는데? 아니, 이거는 예시야. 아니,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너무 짜증나면 봐봐. 구간 1은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할 때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대. 근데 구간 2는 이만큼 훨씬 먼 거리 이동하는데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됐잖아.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생명과학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나 뭐가 달라? 결국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구간 2가 랑비에야 마리집 구조물이야. 그래, 얘가 마리집이야. 얘가 랑비의 결절이고. 그럼 이 구조가 마리집이라며. D1에 있어야 돼? D2에 있어야 돼? 그래, D2에 있어야 된다고. 다 구했다. 요거 이해하냐? 갑니다. X는 마리집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 이 부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민마리집은 싹 다 없고 마리집은 마리집 전부 다 있어야 돼. 이해되지? 그렇게 안 내, 문제 결국. 1과 2 중 내가 이거는 안 배웠지만 설명했어. 마리집에서는 활동존이 발생하지 않고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1에서 발생한다. 이런 맞는 얘기지. 랑비의 결절이니까. P로부터 D1인 지점의 단면이 아니라 어디인 지점이야? D2다. 이런 얘기야. 요거 이해했어? 그래서 앞에서 배운 이론은 사실 별거 없는데 문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기본 이론이지 않니, 얘들아? 그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이해하셨어? 넘겨도 돼요? 아, 근데 30분이네. 좋아.